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 송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지영 씨, 네.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추울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오,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It's the 발목. 발목. 앵클입니다. 앵클. 앵클. 왜냐면요, 네.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발목이 또 긴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떤 충격에도 네.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근데 발목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니까 뼈가 어나 봐요. 네. 발목도 발목이고 허리도 저는 잘 삐거든요. 뼈가 시리세요? 아, 뼈도 시립니다. 공감할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까? 많이 시려. 아유, 너무 아, 시려요. 시려라.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건요. 발목은 방치되면은 만성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네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네. 발목 염좌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의사신가요? 예, 제가 전문적으로 조금 검색을 좀 해보고 왔습니다. 오, 네. 오늘 선생님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예.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냉찜질을 통해서 자연 치유까지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요. 진짜요? 이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주사라든지 약물의 치료가 들어가야만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완전 인대가 파열됐을 경우에는 네. 이 봉합 수술이라든지 재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네. 예방이 중요하겠죠. 활동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또 준비 운동도 하시고요. 평소보다 조금만 보폭을 줄여서 걸으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또 겨울철에 또 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되고요. 장갑을 착용하시면 2차 사고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건강 꼭 챙기시고요. 자, 오늘도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 투데이의 마스코트 살아있는 인간 비타민 히라이라 강일아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비타민이었구나. 오늘은 또 어떤 비타민 같은 정보 들고 오셨나요? 우리나라가 네. 최근 베이비붐 세대들을 은퇴를 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20년 후에는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다. 오. 그럼 중근 MC는 20년 후에 1명이에요? 2명이에요? 한 25년 주세요. 한 30년, 30년 저희보다는 좀 빠르실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고령화가 될수록 노년기의 삶이 길어지게 되니까 노인 문제라든지 노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실버 세대 문화들이 노인, 실버 세대라는 말 자체를 거부를 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인 이 실버 세대의 삶과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는데요.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기술은 바로 에이징 테크입니다. 에이징 테크는 실버 기술이나 장수 기술로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그 기술을 예로 들면 현재 노약자가 착용하면 시속 12km까지 움직이도록 다리 힘을 강화시켜주는 로봇을 비롯해 의료 로봇, 보행 보조 로봇 등 현재 의료기기 허가용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노인 전용 스마트폰은 통화 시 의도하지 않은 터치를 예방하는 똑똑한 터치 잠금과 별도 버튼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켜는 데이터 잠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령화를 위한 신기술과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이 초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대 인구가 처음으로 20대와 30대 비중을 추월했고 경제 성장의 주역인 5, 60대는 전체 인구의 30.1%를 차지하며 최근 웰에이징 시장이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3, 4년간 20, 30대 중심의 MZ세대가 타깃 소비자로 주목받았다면 앞으로는 교육 수준과 자산 규모를 갖춘 5, 60대 중심의 시니어 세대가 강력한 소비 주체로 부상할 전망이랍니다. 오로지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에 의한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대구를 찾아왔는데요.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박람회가 열리는 걸까요? 어른들은 저 노릇하지요. 건강검진을 혈액검사,
치매 때문에 이거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가 이거 하러 왔다 카요. 미니 파크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인천서 여기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국의 액티브 시니어는 다 모였답니다. 이번 2021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매일경제TV에서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오직 시니어를 위해 열렸다고 합니다. 취미부터 레저, 키덜트, 건강식품,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 제품 전시돼 있는 건 물론이고요. 자아 확립에 필요한 재테크와 재능기부, 스포츠, 동호회까지 시니어들의 노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볼거리, 놀거리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니어 산업 관련 유망 기업도 대거 참가했는데요. 24시간 노인 곁을 지키는 로봇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 제공업체, 치매 예방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멀티터치 기반의 해피테이블을 제작하는 곳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을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참석하시게 되신 건가요? 노인들의 발, 무릎, 허리, 어깨, 목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세 보정 교정 깔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방부 우수 상용품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특히 그렇게 선정되면서 이번에 대구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파크골프 용품과 시설물 전문 업체부터 노인운동 관련 앱을 제공하는 업체, 치매 예방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지압 침대를 개발한 곳 등도 전시장을 마련했다네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어르신들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다 경력 있으신 분들이 하셔서 구멍 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노년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상담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 곳에서 박람회를 찾아준 분도 있었는데요. 노인들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그 골프장을 무료로 개설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모레 3일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서 여기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꼭 1등 하세요. 화이팅! 무료로 개설된 골프장에서 운동도 하는 등 다양한 행사와 전시 품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5060 세대들의 놀이터가 된다는 박람회.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행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치매 검사부터 무료 건강검진까지 부대 시설도 잘 마련돼 있었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무료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나요? 시니어 올림픽이라고 경일대학교 노인체육복지전공학과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일반 시니어분들이 무리하지 않게 온라인을 통해서 스키를 탄다든지 자전거 타는 신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건강을 체크도 가능하고요. 또 여기 대구광역시 치매센터 쪽에서 치매 진단이라든지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취미부터 건강식품까지 전시돼 있는 모습. 거기다 최근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캠핑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캠핑존도 특별관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박람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 학계, 시니어산업계 정보를 한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노년공학에 대한 엑스포 포럼이 동시에 개최됐다는 건데요. 공통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고령화 대응책과 제론 테크놀로지의 전망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구시의 4차 산업혁명, 패션 등을 융합적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고령 친화 정책을 소개해 현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ISG 포럼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는 1991년에 제1차 세계대회를 네덜란드에서 개최했고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학회는 제13차 학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관련한 일을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서 쭉 해왔는데 이제 13차 대회를 대구에서 유치를 도와주셔서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국내 이런 노인과 기술에 관련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연결해보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유럽과 미국에서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범지구적 현상을 공학적인 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단일 분야로 연구되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간공학, 심리학, 교육학, 의학 등 여러 과학 분야와 접목해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점차 확산되어 1991년 네덜란드 아이트호벤에서 제1차 국제제론 테크놀로지 학회 세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복지 기술을 설명해왔는데요. 고령자 주요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이란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가장 필요한 거 하나만 꼽기는 어렵고요. 기술이 고령자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관리라든가 또는 고령자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또 도와줄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또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도 있고 또 교육이나 이런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각각이 이제 어떠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그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또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의 헬리아스 코트 회장은 코로나19가 고령자의 삶에 미친 영향과 제론 테크놀로지 역할에 대해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순만 원장은 초고령 사회 디지털 전환 아젠다를 주제로 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의 필요성 또 이 기술 의존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술은 오래전부터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자동차가 생겼고 또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이제 생긴 것처럼 그런 게 다 우리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격차를 좁히는 그런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스마트 건강, 돌봄, 고령 친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스마트홈과 도시의 고령 친화 디자인 전략 등을 주제로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국내외 노년공학자와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회원들이 참석하는 국제 협력 포럼도 진행됐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일본, 독일 등 고령화에 앞선 국가에서는 이미 제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하죠. 세계 각국에서 노인 공학의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고령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활공학이 많이 발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80년대, 90년대 고령자들이 먼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고령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스마트 헬스나 이런 분야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야에 많이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돌봄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디지털 뉴딜의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어떻게 노후 삶의 질을 바꾸고 고령 친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현장이었는데요. 시니어를 위한 이 신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또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술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신기술의 등장.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만큼 여러분도 이런 기술과 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진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가 진짜로 다양한데 네. 희라 씨 직접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저요.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또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정말 인상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지영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미부터 레저, 또 그리고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복고 제품까지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가 다양해서 저도 재미있게 즐기고 왔습니다. 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5060 세대들의 핫플레이스, 놀이터라는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노인 세대들을 위한 기술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고령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제품들이 탄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신기술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니어를 위한 박람회는 매년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국에 계신 시니어분들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매거진 투데이 특별히 시청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꿀팁들 오늘 저희가 대방출 예정돼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박영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인상이 네. 참 좋으십니다. 예. 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박람회가 네. 언제 처음 개최가 됐고 사람들의 관심을 언제부터 이렇게 끌기 시작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는 한 10여 년 전부터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좀 더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최근에 소비 주체라 함은 5060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니어라기보다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또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박람회 가면은 뭔가 액티브하게 얻을 수 있는 팁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모두가 나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5060 세대들은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에 한 30년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 물론 그보다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필요한 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람회에 가시면은 정보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년기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또는 서비스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내년에는 대구에서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 세계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름이? 어떤 세계 대회인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네. 영어권에서도 낯선 용어인데 학회가 시작될 때 유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말 그대로 노년기의 삶을 위한 기술이라는 건데 그 학회에서는 사실 이제 1991년부터 이 학회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놓으면은 그게 팔리기를 기다렸던 이제 회사라든가 이제 연구자들이 계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팔리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그거를 쓰는 분들이 더 그러니까 수용성을 높일 건가 하는 거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학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30여 년 됐습니다. 학회 와, 자체가. 30년이나 네. 30년. 됐는데 오. 저희는 이제 알았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30년 맛집이었네요. 30년 맞지? 이걸 이제 알았네요, 우리가. 근데 이게 제론 테크놀로지 하면 제가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교수님. 네. 제리올로지, 노인학과 그리고 기술이 좀 접목돼가지고요. 그 합성어로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을 위한 기술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제론톨로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년학이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신체적인 노화도 있고 정신적인 노화도 있고 또 그러니까 사회적인 노화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제론 테크놀로지는 그 노화 과정에 그 어떤 뭐 안전이라든가 안전한 생활 또는 편리한 생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뭐 자율 자동차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 로봇 청소기 이런 게 다 제론 테크놀로지예요. 저희가 이제 그 고령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 제론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이텍 말고도 그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쓰게 되는 보청기도 있고 돋보기도 있고 지팡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기술이기 때문에 그 노화 과정에서 좀 더 편리하게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기술을 우리가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최근에 그 ICT가 개발이 되면서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그런 이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조금 더 최첨단 기기에 기반한 제론 테크놀로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뜻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봤더니 네네. 그럼 우리가 먼 훗날 우리 준근 씨가 조금 시니어에 접어들면 이미 시니어 아니시죠? 예? 아, 네. 시니어가 되는 시기에 접어들면 실제로 로봇이 우리 준근 씨를 돌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도 우리가 로봇이.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반려 로봇하고 생활하시면서 이제 심심하실 때는 말벗이 되기도 하고 오. 또 약 드실 시간이 되면 이제 할머니 약 드셨어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병원에 갈 시간이십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는 로봇이 이미 어르신들 집에 들어와 있어요. 네, 야, 그래서 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봇 강아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네네. 나중에 같이 뭐 산책 다니고 네, 왈버 타고 그러면 참 네,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강아지 모양의 로봇, 반려 로봇. 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네, 네. 이 초고령화 사회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 세계적인 그쵸. 이슈인데 네. 이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 조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한 사회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쵸. 그렇고요. 이제 예. 미국 이런 선진국들이 노인 인구가 먼저 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이런 곳들이 이미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연금이라든가 이제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이제 준비를 해온 셈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은 잊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내년에 저희가 대구에서 10월 달에 큰 국제 대회를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도 올 거고 전문가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차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인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대구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에도 전국에 계신 720만 명의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내년 국제 대회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영란 교수님, 강일아 리포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실버 세대를 위해서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는데 네네.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의 인생 이막이 좀 윤곽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나왔어요? 잘 나왔나요? 일단 첫 번째, 내년에 테크놀로지, 제론 테크놀로지를 간다. 이런 2번은요? 2번은 뭐 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럼요. 항상 접다고 이거 자만하지 마시고 노후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가오는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매거진 투데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꽉 채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